육아하는 숨은 고수 발굴 프로그램 숨고맘 TV입니다. 안녕하세요. MC 김성화입니다. 오늘 고수님 아주 아리따운 고수님 모셨는데요. 우리 고수님 네. 성함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성함부터 네. 여쭐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문영이라고 합니다. 네, 김문영 고수님 오늘 숨고맘 TV 출연해 주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지금은 달콤쌤 인문학 수업하고 그다음에 더 배움 교육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달콤쌤 김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네. 15년 동안 근무하셨네요. 네. 학교에서도 아이들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인문학 수업에 네.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전문가, 우리 교수님이라고 음. 하셨는데, 인문학 수업이 사실, 그게 뭐라고 말하면 네. 좋을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사실 인문학 수업 제가 한다고 하면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인문학이 뭔지.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저 수업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인문학은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아이들에게는 학교 교육 과정이 바로 인문학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 네. 자체가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학문인 맞습니다. 인문학이다. 네. 그러면 뭔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교육 전문가들이 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독립적인 개체로서 활동을 할 때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나눠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다 총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인문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까 또 전직 초등교사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학교를 나오신 상태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아, 아쉽지만. 네.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계속 만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학창 시절의 꿈은 선생님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교대를 다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 가르치는 게.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왜 그만뒀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학교 생활도 굉장히 즐겁게 했어요. 다양한 거 저도 배우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걸 잘 했는데 엄마가 되신 후에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되게 돌발 상황도 되게 많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이게 많은 워킹맘들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 아이를 못 보면서 다른 아이를 가서 케어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됐고 네. 여러 고민 끝에 이제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선 네. 이제 의원면직을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뭔가 아이와 시간을 또 함께 중요한 시간에 내가 꼭 있어주고 싶다. 라는 네. 바람이 담겨 있는 행동으로 결정을 하신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러면 학창 시절에는 어떤 모습이셨나요? 저는 되게 놀기 좋아하고 뭐 하고 노는 거 좋아하셨을까요? 저희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먹고 그런 거 좋아하고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는 지금의 학생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적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알아볼 기회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좀 했던 모범생이자 잘 놀았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네, 네. 착실하게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 음. 마음속에는 늘 친구와 함께 네. 놀고 싶은 마음이 많으셨던. 그렇죠. 네. 그러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은 꿈은 아니셨나 봐요. 네, 사실 진짜 선생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요? 네. 너무 찰떡궁 천직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이과였었거든요. 이과요. 이과여가지고 그때는 뭐 우리 이과 뭐 공부 조금 열심히 한다 하면은 항상 뭐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냥 공부를 했던 학생이어서 특별히 내가 적성이 어떻고 뭐가 맞을지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 않고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원하던 과에 조금 좌절이 되면서 또 다른 이제 꿈을 가지면서 이제 교대를 가게 됐는데 오히려 가서 보니까 이게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이게 내가 선생님이 되려고 이런 좀 중간에 좌절 아닌 좌절을 겪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되게 잘 맞았던 직업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선생님이 찰떡이고 정말 잘 맞고 아이들 사랑하고 네.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선생님께서 꼭 학교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라는 또 하나의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문학 수업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줌 수업으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물론 오프라인 수업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제가 그만둘 때도 그런 다른 꿈을 사실 가지고선 막 계획을 하고선 나온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고선 살짝 우울하려고 하는 찰나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아, 터져서 이제 그때 둘째가 딱 1학년 정말 학교를 하나도 안 어머, 가고 입학식도 못하고. 네, 입학식도 못한 그 최악의 학년이었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집에 계속 있으니까 우울할 그 새도 없이 이제 그 아이를 계속 봤는데 챙기느라. 네, 제가 그 전에 육아휴직을 할 때도 사실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일을 좀 벌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무슨 일을 그렇게 그래서 많이 벌이셨을까요?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음. 특히 그때 이제 독서 교육, 독서 그다음에 교육. 영어 교육, 음. 체험학습 이런 거 위주로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네, 체험학습이요? 맞아요. 그래서 첫째하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카페 활동이나 블로그 활동을 했었어요. 아, 기록들을 쭉 남기셨군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게 나의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선 한 건 아닌데 이제 그게 다 자산으로 남게 되고 그때 어떤 관계를 맺었던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게 되니까 먼저 좀 제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었던 걸 아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들을 좀 집에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아. 수업을 좀 제안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렇다면 내가 어, 교직에 있을 때도 목말랐고 그다음에 내 아이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그런 교육 쪽으로 차라리 짜보면 어떨까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되게 소소하게 세계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세계반으로 시작하고 줌 수업도 손에 안 익어서 아들한테 막 배우면서 처음에 준비도 하고 애들이 더 네, 잘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남자애들은 이런 거에 빨라서 맞아요. 그런 거에 이제 준비를 하고선 그때 시작했던 반들이 이제 사실 입소문이 좀 나고 그다음에 들으셨던 분들이 소개하고 네. 이렇게 해서 반이 많이 늘어나게 어. 됐죠. 네. 그럼 대상은 몇 살 정도? 지금 이제 초등학생을 위주로 하고 있고 네.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까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치. 수강생이 또 재수강하고 또 수강하고. 저 맞아요. 와, 그렇게 쭉 이렇게 연결 짓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이야, 뭐 특별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고 계신 수업, 아까 인문학만 얘기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랑 좀 네.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인문학 독서 클럽도 인문학이 무슨 어떤 지식적인 거를 단순히 주입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커리를 짤 때 지금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사교육이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공교육과 사교육의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학교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떤 사교육도 결국에는 학교 교육을 뒷받침해 줄 맞아요. 수 있는 교육을 해야 그렇죠.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문학 독서 클럽을 짤 때도 학교 교육 과정, 그다음에 학년별 커리가 이제 학교 그 달별에 맞고 그 네. 학년 그 교육 과정에 맞게 이제 책을 고르고요. 그리고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독서와 학교 교육이 함께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사회에서 우리 고장에 대해서 네, 배운다. 네, 그럼 이 맞아요. 고장에 관련된 어떤 다른 책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창작 동화이든 네.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책을 찾아서 그걸 같이 읽고 그래서 반은 책 수업을 하고 반은 이제 그런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 개념 부분을 이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학년별로 짰더니 그런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온 그 달별 월간 일정에 맞춰서 그 진도에 맞춰서 뭔가 풍성한 수업이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음. 조금 더 심화 배경 지식을 키우는 음. 그런 수업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인문학이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과학, 사회, 뭐 인물이라던가 역사 등등 이거를 주별로 이렇게 하나씩 배치를 해서 다양한 상식이 늘어나는 그런 책 수업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독과 다독이 같이 갈 수 있게. 정독과 다독이 다독이 같이 갈 함께 수 있게. 가는. 네. 양적으로도 다독하고 정독하는 또 독서 활동과도 연관이 되는 수업을 하고 계시네요. 역사에 관련된 수업도 제가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많은 과목 중에 제일 재밌어 했던 것이 역사인데 사실 우리 때는 역사를 되게 재미없게 배웠잖아요. 사건들, 그다음 뭐 연도별로 해가지고 다 외워야 되는 걸로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도 사람 사는 이야기. 네, 그렇네요. 그쵸. 저는 역사도 스토리텔러가 돼서 제가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사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아이들이 갖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인문학 수업 이외에 이제 역사 수업을 따로 잡아서 역사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5학년 2학기 사회에 보면 한국사 부분이 쫙 나오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한 학기 동안에 그 하기에는 방대한 그쵸 너무 방대해요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조금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재미를 잘 모르고 외워야 되는 과목으로 끝나야 되는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수업을 할 때 친구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제 역사 수업은 조금 지식 전달처럼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내가 그 시절에 살았다면 내가 그 입장이었다라면 이걸 계속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탄탄하게 그다음에 역사 동화랑 또 이어서 같이 수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세계사 이게 한국사랑 세계사가 딱 동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그쵸.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세계사랑 한국사의 또 공통적인 부분을 또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좀 인사이트를 좀 주려고 수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많은 네. 지식들을 전달해 주시면서 재미나게 전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훌륭한 선생님이신데요. 네. 머릿속에 지금 엄청난 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것 네. 같아요. 이번에 역사에 관련된 책 출간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네. 좀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렇게 아이들 수업을 이제 먼저 시작하게 되고 그 후에 지금 사실 수업의 대기도 인문학 수업이랑 역사 수업, 세계사 수업의 대기가 제 클래스만도 1000명이 사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이외에 대기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하고 나니까 다른 목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나만의 책을 쓰고 싶다. 나만의 책. 네, 내가 이렇게 좀 생각했던 거, 그다음에 알고 있는 것을 책으로 좀 남기면 어떨까. 그래서 새로운 꿈을 또 꾸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그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책쓰셈 선생님들, 책 쓰고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또 그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기회가 닿아서 책 여러 권이 지금 이제 출간 예정이에요. 와, 네. 여러분요. 네. 빨리 다 써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출간 예정인 것은 역사 쪽에서 궁궐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처음 역사를 배우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역사 이야기 이런 것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기대돼요. 네. 사실은 역사도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은 역사에 푹 맞아요. 빠지는데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사회 시간 되면 지루하기 짝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거든요. 네. 이번 김문영 선생님 책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쉽고 또 다가가기 쉬운 책으로 많은 도움 받았으면 재미있게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